경매와 공매를 포함한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의 요술램프, 부동산 알라딘입니다. 돈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라는 경영이념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합니다. 부동산 알라딘의 박만재입니다. 재개발 현장을 발로 뛰면서 여러분에게 현장 정보와 더불어 부동산 관련 법규와 정책 등을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용산구의 동호암구역 지역에 임장을 다니면서 동호암동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후암동은 용산민족공원과 남산공원의 사이로 서울역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산에서 재개발을 말하면 한남 뉴타운과 함께 빠지지 않는 지역이 바로 후암동입니다. 후암동은 지도에서 보시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후암동과 동호암동으로 나뉘어집니다. 바로 그 도로가 이 도로이고요. 서후암동과 동호암동 두 곳의 차이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고도 제한과 노후도가 다르고요. 서후암동은 재개발 호재로 인한 가격 차이입니다. 서후암동은 2010년 12월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2020년 5월 29일부터는 신축 빌라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제한 지역으로 묶인 상태입니다. 서후암동은 2010년도부터 남산녹지축 계획과 연계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2015년 지구단위 계획을 3개의 특별계획구역에서 5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과거 용산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에 특별계획구역 1구역으로 동자동, 그리고 특별계획구역 2구역으로 서후암동 일대, 특별계획구역 3구역으로는 가럴동 일대를 재개발 구역 형태로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가격적으로 활발하게 탄력적으로 움직였었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서후암 특별계획구역은 7획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 중 4획지는 초기에는 주택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가 서울시의 통합개발에 따라 주민동의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산구는 많은 재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1구역 제외하고 2구역에서 3구역, 5구역은 꽤 많이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효로 일가라든가 효창동 일대에 많은 재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후암동 같은 경우에는 서후암동 쪽은 어쨌든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어느 정도 개발 가능성이 보였는데 고도 제한 이슈 때문에 사실 동호암동은 좀 어려웠던 지역이기는 합니다. 남산이 인접해 있고 서울역 숙대입구역에서 되게 가까운 곳이고요. 조망이 굉장히 좋아 남산 조망이 가능하고 용산민족공원과 가까워 향후 미래 가치를 높게 보고 있고 특히 최근 서울시가 경직적인 높이 규제를 합리적 관리 차원에서 전환하며 높이 규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서울의 고도지구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하여 남산 주변을 비롯해 북한산 주변, 대봉산 주변, 국회의사당 주변, 경복궁 주변, 법원단지 주변 등이 포함됐는데 업계에서는 이들 지역 중 남산 주변 중 동호암 지역이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지역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제 동호암 1구역도 이 규제 완화로 인해 건축물의 높이 상한선이 최고 28m까지 높아질 것이고 남산 주변의 경관 관련해서 지구 고도 제한을 유연하게 완화하겠다라는 서울시의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동호암동 쪽도 좀 개발에 활기를 띠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24년 1월에는 남산 고도지구에도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내용의 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남산 경관을 너무 가리지 않으면 최고 45m까지 높이를 완화하는 게 가능해진 것입니다. 아파트 1층 높이가 약 3m란 점을 고려하면 15층 안팎의 단지가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동호암동은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인 지대의 높이는 순서대로 1구역이 가장 높고 3구역으로 내려올수록 가장 낮아집니다. 그리고 노후도 면에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1구역과 2구역이 거의 비슷하게 신축 비율이 좀 높고 3구역이 빨간색으로 노후도가 가장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호암동의 고도 제한이 배봉산의 휴경동처럼 완화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동호암동 전체가 다 풀리기보다는 3구역 정도만 완화가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3구역이 물론 지대가 가장 낮기 때문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1구역이나 2구역보다 평지가 많아서 개발에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윤곽이 어떤지를 보려고 남산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언덕이 심해가지고 올라가는데 힘이 듭니다.
여기가 경사가 꽤나 심한 편이고 한참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힘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이쪽 라인들이 동호암 1구역, 중간 라인이 동호암 2구역, 용산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앞쪽이 동호암 3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최근 해방촌 지역에 용산 1구역, 용산 2구역, 용산 2-2구역, 용산 3구역이라고 다층 재개발을 주민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호암 1구역으로 언덕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여긴 언덕이 너무 많아서 고도지구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지어야 될지가 정말 관건일 것 같습니다.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소방시설부터 시작해서 위기가 있을 때도 뭐 문제가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노화도 심하고 이런 지역은 빨리 개발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안쪽 지역은 후암동 1구역에서도 아는 분들만 들어올 수 있어 차가 중간중간에 길이 끊긴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이쪽에 길 있다라고 판단하고서 들어오면 길이 막혀 있습니다. 개발이 시급한 곳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동호암동 일대에선 재개발 관련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층 높이 상가나 낡은 빌라 외벽에 구역별 재개발 소식이 경쟁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남산과 가까워 그간 개발이 어려웠던 저층 주거지가 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40대 주민 한 모 씨는 남산 고도 제한이 52년 만에 풀리며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자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이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밑으로는 용산공원 부지가 아주 널찍하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호암동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또 경사가 더 심하고 남산과 맞닿아 있는 지역은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별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이 지역이 탄력을 받지 못했었던 이유가 2종이건 1종이건 이 고도 제한에 대한 부분이 너무 강하게 들어갔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서우암동의 필지를 검색해보면 이쪽에는 고도 제한이라는 글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동호암동의 필지는 고도지구 20m 이하라는 글귀가 보입니다. 서울시 입안 검토 중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동호암동 중에서도 동호암 1구역과 동호암 3구역의 움직임이 눈에 띄는데요. 서울역 근처로 동호암동 일대 가칭 2구역을 제외하고 1구역, 3구역 정도가 이제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초기 단계입니다. 신통 기획 이제 막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구역이랑 3구역은 지금 동의율이 꽤 나온 것 같습니다. 동호암 1구역은 주민 72%의 동의를 받아 3월 29일 용산구청에 신속통합계획 재개발 사업을 신청했으며 동호암 3구역도 신속통합계획 재개발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동호암 3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는 현재 동의율 60%를 넘겼다며 조만간 용산구청에 후보지 신청 접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호암 1구역의 입지를 보면 서울역까지 도보 7분 거리이고 숙대 입구역도 가깝습니다. 향후 국내 최대 공원 용산공원 예정지와 도보 10분 거리입니다. 인근 700m 내에 LG전자본사, CJ본사, KEB생명, 메리츠화재, 삼성금융그룹 등 국내 대기업 본사 건물이 다수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4호선, 공항철도 및 향후 GTX가 들어올 예정이며 서울 가장 한복판에 위치한 교통요지로 서울 최중심지에 위치하고 외국인이 서울역 인근에서 한국 방문 시 가장 처음 접하는 곳입니다. 서울시 가장 한복판에 위치한 우수한 입지를 가졌으나 주변은 모두 빌라촌만 가득하고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월 26일 발표한 강북 전성시대 일원으로 이 일대 오랜 염원이었던 남산 고도 제한이 52년 만에 풀리면서 주민들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고 신속통합계획이든 모아주택이든 재개발 추진도 탄력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서울시의 고도 제한 완화 정책에 대해 환영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동호암 1구역과 동호암 3구역을 돌아다니는 내내 재개발 추진 협력 공인중개사라는 안내문을 붙인 중개업소가 즐비합니다. 교차로에는 후암동 재개발, 재건축 추진 지원, 남산 주변 고도 제한 완화 및 용적률 상향 추진, 재개발 신속 추진이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동호암 1구역은 최근 2024년 2월 29일에 신속통합계획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래서 권리산정 기준일이 이날 전후로 해서 아마도 발표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조합원은 약 1325명으로 조합원 수도 원래 동암 1구역이 개발 계획이 얘기가 많이 나왔던 곳이기 때문에 신축과 쪼개기로 조합원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곳은 대략 10만 제곱미터로 1, 2, 3구역 중에는 사업지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적률이 한 209% 정도로 가정시에 대략 1800세대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고도 제한이 45m로 해제되었다는 전제입니다. 조합원인 토지 등 소유자가 대략 1300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고도 제한, 구릉지로 인하여 일반 분양 세대수를 빽빽하게 늘리기 힘들어 조합원 수익의 마이너스 요소로 고도 제한이 1구역의 경사 등 토지구조상 무리 없이 용적률 200% 정도를 심의해서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공공임대 짓고 최종적인 사업 시행 시 사업성은 많지 않다라고 예상합니다. 아주 높은 15층, 20층, 30층 이런 식의 고층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는 약간 저층으로 가더라도 대형 위주로 구성된 타운하우스 같은 형태의 고급화 전략을 꿈꾸는 게 훨씬 더 유리하여 추진 의사가 강력한 주민분들 위주로 해서 동호암 1구역이라는 이름으로 동호암동의 북측만을 묶어서 이미 벌써 신통 기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지역은 높은 층수의 아파트들을 건축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가장 궁금하실 게 아마 여기 투자하실 때 빌라 매매 가격과 갭 투자 금액일 텐데요. 빌라 매매 가격은 5에서 6억 원대로 보통 나와 있고 거래 실적은 24년도에는 거의 없습니다. 동호암 1구역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통기획에 포함된 물건은 지분가가 이미 8천에서 9천대까지 수렴을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호암 1구역에서 빠져있는 일부 2종 일반 주거지역 땅들 역시 지분가로만 봤을 때는 7천 후반에서 대부분 다 8천대로 이미 기대감은 동호암 1구역이나 빠져있는 구역이나 비슷하게 형성이 돼버렸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권리 산정 기준일을 염두에 두시고 재개발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동암 1구역에서 2구역 쪽으로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동호암 2구역입니다. 노후된 건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축과 노후된 건물들이 혼재된 곳이 동호암 2구역이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특별한 얘기는 아직까지 나오는 곳은 없고 개발 계획 같은 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구역은 동호암 개발 지역에서 어찌 보면 좀 소외됐던 곳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정비 사각지대의 사업성을 끌어올려 재개발 재건축길 터준다 라는 보도로 인해 정비구역에서 소외됐던 지역이 동호암 2구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곳을 접도율 기타 여러가지들을 완화해줘서 최근에 다시 한번 개발로 이슈가 되려고 하는 지역입니다. 변경 내용들 보면 면적과 높이 기준 이런 것들, 고도 제한 완화들도 얘기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될 여건에서 이제 개발이 막 시작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빌라 매매 가격은 이룸 기준 4억 원에서 6억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갭 투자 금액은 3억 원에서 4억 원대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아직까지는 개발이 한참만이 남아있는 곳이라서 접근하셨을 때는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서 접근하시는 게 낫다라고 판단되는 지역입니다. 동호암 3구역은 이전에 신속통합계획을 신청했다가 미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미선정이 됐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갭 투자도 안되고 실거주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신속통합계획으로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이려면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후보지에 올랐다가 미선정이 돼야 되는데 용산구에서 미선정이 됐을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건축허가 제한구역 전부 묶이지 않습니다. 동호암 3구역은 1, 2, 3구역 중에 지대가 가장 낮기 때문에 그나마 고도 제한이 완화되면 수혜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한 980명 정도로 예상되며 용적률 249% 정도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는 총 세대가 대략 1700세대 정도로 예상됩니다. 구역계를 일부 조정한다는 조합의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수익성은 1구역보다는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2구역은 아직 별다른 움직임 없기 때문에 3구역이 좀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용산구에 대한 관심과 용산공원에 대한 미래 가치와 고도 제한 완화에 수혜를 입게 되면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급등한 지역이라서 투자를 하실 때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호암 3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고도 제한이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완화되면 사업성도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해 현장 분위기는 아주 좋다면서
고도 제한으로 재개발을 못한다고 생각했던 어르신들도 이번 소식을 듣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남산 고도지구 완화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일률적으로 다 고도 제한 완화를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은 최고 45m까지 있으니까 거기에 준하는 층수 완화과 고도 제한 완화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추가적으로 더 완화가 될 여지도 서울시의 심의 결과에 따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3구역의 진행 방식은 신속통합계획과 모아타운 두 가지 모두 염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노후도가 68%이기 때문에 모아타운 기준도 부합하고 신속통합 노후도 기준인 66.6%도 충족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에 있고 여기에서 새 아파트를 바라고 지금 투자한다면 어느 정도는 장기적으로 좀 바라봐야 합니다. 남산을 볼 수 있고 용산민족공원까지 볼 수 있는 조망을 가진 곳에 적정 가격대에 이곳에 진입이 가능하다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개발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동호암 3구역의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교통부터 체크해볼까요? 동호암 3구역은 숲대입구역이 매우 가깝습니다. 대략 도보로 출발하면 숲대입구역까지 5분 걸리네요. 자전거는 2분 걸리고요. 매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동호암 3구역은 숲세권입니다. 공원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용산공원과 남산의 이용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동호암 3구역 또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의 주거 배우지 지역으로 가치가 높이 올라갈 곳입니다. 1구역에 비해서 거의 평지에 가깝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나 사업성이 좋은 편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품고 있습니다. 빌라 매매 가격은 아무래도 이슈가 많이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기준 5억 원에서 7억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남양동도 계속적으로 개발이 될 바로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의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아질 지역이고 개발이 될 거다라고 보는 지역입니다. 입지적으로 보면 남산이라든지 용산공원이라든지 서울역, 숲대입구역 여러가지 면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풍부하고 또 미래 가치가 풍부한 지역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동호암동은 고도 제한 완화라는 넘어야 할 언덕이 있기는 하지만 준공이 되면 동쪽으로는 남산, 남쪽으로는 용산민족공원 조망을 기대할 수 있어 기대해볼만 합니다. 하지만 지역적인 한계는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개발과는 조금 전략을 달리해야 하고 용산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고 용산 내에서도 투자 전략이 굉장히 다양하기에 각자의 투자 성향에 맞게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알라딘에서는 재개발 투자 분석을 통해 매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컨설팅하며 서울 전 지역의 재개발과 경매 컨설팅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